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 장 박사입니다. 다들 경제학 공부할 때 바이블처럼 보는 책 있죠? 바로 이중고 이창용 교수님의 경제학 원론인데요. 오늘은 이 책을 바탕으로 아주 흥미진진한 현대경제이론 하나를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할 우리 학생들도 인사할까요? 남학생, 여학생,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좋아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다들 자주 가는 단골 식당 하나씩은 있죠? 거기 김치찌개 가격 한번 떠올려보세요. 어제는 8,000원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돼지고기 값이 좀 내렸다고 7,800원이 되고 내일 또 올랐다고 8,100원이 되고 혹시 가격이 이렇게 매일 휙휙 바뀌나요? 어때요? 아니요. 한번 정해지면 꽤 오래 그대로인 것 같아요. 바로 그거예요.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질문에서 오늘 우리가 배울 새 케인즈 경제학이라는 거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니, 이 간단한 질문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고요? 이건 말이죠. 기존 경제학의 아주 핵심적인 믿음, 그러니까 가격은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아주 빠르고 완벽하게 조절된다는 생각에 정면으로 현실은 안 그런데요? 하고 태클을 건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바로 이 이론과 현실의 틈을 파고들면서 완전히 새로운 경제학의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경제학장 박사, 그 이전의 주류 경제학, 그러니까 신고전압파는요, 가격이나 월급 같은 것들이 시장 상황에 따라 아주 즉각적으로 또 유연하게 바뀐다고 봤어요. 거의 실시간으로요. 근데 우리 경험은 다르잖아요. 이렇게 한번 정해지면 잘 안 바뀌는 가격의 성질을 경제학자들이 재밌는 표현을 써요. 마치 껌처럼 끈적끈적하다, 스티키 혹은 경직적이라고 부르거든요. 바로 이 끈적함을 신고전압파는 시원하게 설명하지 못했던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새 케인즈 경제학이 딱 등장합니다. 아니 가격이 대체 왜 이렇게 끈적끈적한 거야?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그러니까 미시적인 이유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서 케인즈의 큰 그림을 더 탄탄하게 만들어주려고 한 거죠. 교수님, 그러면 가격이 끈적한 진짜 이유가 뭔가요? 그냥 사장님들이 귀찮아서 그냥 하던 대로 가격을 안 바꾸는 건가요? 경제학장 박사. 오, 아주 예리한 질문이에요. 귀찮음? 맞아요. 그것과도 관련이 깊죠. 하지만 새 케인즈학파는 그걸 훨씬 더 체계적이고 그럴듯한 이유들로 설명합니다. 자, 그 비밀을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경제학장 박사 새 케인즈 경제학이 내놓은 가장 유명하고 또 딱 들으면 바로 이해가 되는 이유, 그게 바로 이 메뉴 비용, 메뉴 코스트라는 개념입니다. 이름 참 재밌죠? 말 그대로 식당 주인이 메뉴판을 새로 이쇄하고 바꾸는 데 드는 비용을 떠올리면 아주 쉬워요. 근데 이 메뉴 비용이 단순히 종이 메뉴판 인쇄비만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훨씬 넓은 개념이죠. 마트에 있는 상품 가격표를 하나하나 다 갈아 끼우는 거, 제품 포장지나 카탈로그 새로 디자인하는 거, 또 고객들한테 저의 가격 올랐어요 라고 알리는 데 드는 비용들, 심지어 가격을 얼마로 정해야 제일 이득일까? 이렇게 고민하고 결정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까지 전부 다 메뉴 비용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단순히 눈에 보이는 몇천 원, 몇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귀찮음과 보이지 않는 노력까지 다 합친 이 메뉴 비용 때문에 재료값이 조금 오르내리는 정도로는 그냥 기존 가격을 유지하는 게 오히려 더 이득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경제학장 박사, 바로 그거예요.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이렇게 보면 사소해 보이는 작은 마찰 하나가 경제 전체의 흐름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걸 밝혀낸 거죠. 대단하지 않나요? 자, 그럼 이 끈적한 가격이라는 아이디어가 경제 전체, 즉 거시경제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건요, 과연 정부는 시장에 개입을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하는 아주 오래되고 근본적인 논쟁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가격이 어떻게 움직인다고 보느냐에 따라 정부의 역할에 대한 생각이 180도 달라지거든요. 한번 보세요. 가격이 아주 유연하게 자유자재로 움직인다고 믿는 신고전학파 입장에선 어떨까요? 시장이 알아서 다 해결하니까 정부는 그냥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고 주장하죠. 정부 개입은 불필요하다. 이거예요. 반면에 가격은 끈적하다고 보는 새 케인즈학파는 가격이 제 기능을 못할 때 생기는 문제들을 정부가 나서서 단기적으로 해결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안정화 정책은 유효하다. 정말 엄청난 차이죠. 자, 그러니까 핵심 논리가 이렇습니다. 갑자기 경기가 확 나빠졌다고 쳐요. 이상적으로는 모든 물건값이나 월급이 바로 쫙 떨어져서 실업도 안 생기고 경제가 균형을 찾아가야겠죠. 하지만 현실은 어떻다고요? 메뉴 비용 같은 것들 때문에 가격은 끈적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업은 물건이 안 팔리니까 생산을 줄이고 결국 사람을 내보내게 되죠.
실업이 늘고 경기는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생기는 겁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정부가 돈을 풀거나 금리를 조절하는 정책으로 개입해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경제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게 바로 세케인즈 경제학의 핵심 주장인 거죠.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이 머릿속에 잘 정리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세케인즈 경제학의 핵심 논리, 그 흐름을 우리 학생들이 한번 설명해 줄래요? 네. 첫째, 교과서 속 이론과 달리 현실 세계의 가격은 끈적끈적하다. 즉, 경직적이라는 관찰에서 모든 게 시작되고요. 둘째, 그 이유는 바로 메뉴 비용처럼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마찰 요인들 때문이라는 거고요. 그렇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은 다 같이 남학생, 여학생. 따라서 정부가 단기적으로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을 쓰는 것이 필요하고 또 효과적일 수 있다. 완벽합니다. 바로 이 세 단계의 논리적인 흐름. 이게 바로 세케인즈 경제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생각해보면 요즘은 식당 메뉴판도 태블릿으로 바뀌고 온라인 쇼핑몰은 클릭 한 번이면 가격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디지털 시대에 메뉴 비용은 거의 사라졌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너무 자주 가격을 바꾸면 생기는 고객들의 저항이라든지 복잡한 가격 책정 알고리즘을 바꾸는 비용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메뉴 비용이 나타났을까요? 우리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 정말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이죠. 자, 오늘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